지금 이 순간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려 합니다. 점점 더 많은 남성들이 논쟁하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누구도 설득하려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참여를 멈춥니다. 도발에 응답하지 않고 경계를 정당화하지 않으며 존중을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눈에 띄는 것은 그들의 조용한 퇴각이 아니라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반응입니다. 일부 여성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진정한 충격이었습니다. 특정한 관계가 깨져서가 아니라 수년 동안 정상으로 받아들여졌던 역학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특정 행동들은 게임으로, 무해한 테스트로, 현대적인 유혹으로 위장되었습니다. 무한한 인내심, 절대적인 관용,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성 측의 끊임없는 가치 증명을 요구하는 태도들이었습니다. 돈을 내고, 참고, 양보하고, 정당화하는 것, 모두 왜곡된 관심과 매력의 개념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남성들은 더 이상 무례함 앞에서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거부, 조용하지만 단호한 거부는 데이트나 관계를 훨씬 넘어서는 갈등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오나 대립하는 진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계, 기대, 그리고 누군가가 결코 균형 잡히지 않았던 규칙을 받아들이기를 멈출 때 일어나는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일상적인 상황들, 겉보기에 사소한 제스처들, 그리고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는 과도한 반응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게임이 작동을 멈출 때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화를 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정상으로 받아들여진 불균형 수년 동안 특정 행동들이 현대 데이트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분석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게임에 계속 참여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 남성이 여성에게 데이트를 신청하고 첫 순간부터 일종의 조용한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시선을 들지 않고 휴대폰을 확인하고 산만하게 대답합니다. 묻지도 않고 메뉴에서 가장 비싼 요리를 주문하고 저녁 식사가 끝날 때 그가 계산을 나누자고 암시하면 분개하며 반응합니다. 오랫동안 그 장면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돈을 내고 불편하게 미소 짓고 무언가 잘못했다는 느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5, 6년 전만 해도 많은 남성들은 그 상황을 성숙함이나 신사도의 시험으로 해석했을 것입니다. 참는 것이 과정의 일부이고 양보하는 것이 관심을 보여주며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상대방의 애정을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반응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과하는 대신 일부 남성들은 자신이 소비한 것만 지불하고 설명 없이 떠납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갈등을 만들지 않고 단순히 떠납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제스처가 분노를 촉발합니다. 제작성된 이야기 후속 반응은 보통 즉각적이고 공개적입니다. 신사도가 죽었다고, 남성들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고, 모든 것이 이기적이고 냉정해졌다고 한탄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나타납니다. 거의 언급되지 않는 것은 이전 행동입니다. 무례함은 생략되고 요구하는 태도는 이야기에서 지워지며 남성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무감각한 악당으로 제시하기 위해 이야기가 제작성됩니다. 더 극단적인 예들도 있습니다. 여성이 사전 통보 없이 친구들과 함께 데이트에 나타나 모두를 위한 와인병, 에피타이저, 전체 요리, 디저트를 주문합니다. 그런 다음 우연이 아닌 미소로 계산서를 남성에게 밉니다. 이것은 혼란이 아니라 시험입니다. 그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지불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소비에 해당하는 돈만 남기면 반응은 보통 과도합니다. 그는 인색하다고, 남자답지 못하다고, 여성을 돌볼 줄 모른다고 비난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한 것은 조작을 인식하고 그것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침묵 속에서 용인되던 이러한 에피소드들이 이제는 지적되고 피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형의 역학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거부는 건강한 경계로 인식되지 않고 그들이 항상 불변이라고 믿었던 대본에 대한 배신으로 인식됩니다. 작은 침해의 힘, 이러한 행동들 중 다수는 직접적인 공격이나 명백한 무례함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는 작고 겉보기에 무해한 제스처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즉각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용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는 행동들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의 접시에서 감자튀김을 가져갑니다. 이것은 음식이나 식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공간을 침범하도록 허용하는지 측정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신호입니다. 나는 결과 없이 당신의 것을 가져갈 수 있다. 같은 일이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늦게 도착할 때 발생합니다. 이것은 조직력 부족이나 일회성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기다리고 적응하고 자신의 필요를 두 번째 순위에 놓을 의향이 있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입니다. 지각의 매 순간은 은밀한 질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아도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을 것인가? 수년 동안 많은 남성들은 깨닫지 못한 채 긍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긴장을 피하기 위해 기다리고 미소 짓고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관심과 조작의 차이, 수년 동안 반복되어 온 생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여성이 차갑고 거리를 두거나 심지어 불쾌하게 행동한다면 실제로는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경멸이 매력의 신호이고 불편함이 정교한 형태의 유혹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 논리는 어린 시절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성인 관계로 옮기는 것은 엄청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경멸을 통해 관심을 표현하지 않고 존중, 관심, 진정한 존재를 통해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화학 반응을 만드는 방법이고 감정적 긴장을 생성하는 것이 매력을 살아있게 유지한다고 가르쳐졌습니다. 그 전제하에 상처를 주는 태도, 수동 공격적인 댓글, 상대방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행동들이 정상화되었습니다. 문제는 누군가가 이러한 신호를 게임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들이 실제로 무엇인지 보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배려의 부족. 그 순간 관계는 자극적이기를 멈추고 지치게 됩니다. 자존감이 있는 남성이 그러한 대우를 용인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 반응은 보통 놀라움입니다. 어떻게 쫓지 않고 고집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을 수 있는가? 갈등이 애착을 생성한다고 믿으며 자란 사람들에게 침묵과 퇴각은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관심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통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진정한 관심은 돌봄, 경청, 공유하려는 욕구로 나타납니다. 게임으로 위장된 무관심은 끊임없는 시험, 미묘한 굴욕, 반응을 유발해야 할 필요성으로 나타납니다. 공개적 도발과 경계, 이러한 역학이 눈에 띄게 되는 또 다른 시나리오는 공개적으로 자신을 제시하는 방식과 관계 내에서 기대되는 경계에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것은 개인적인 스타일이나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반응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가족 저녁 식사, 업무, 행사 또는 주목을 끄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는 모임을 위해 극도로 도발적으로 옷을 입기로 선택합니다. 불편한 시선이나 댓글이 나타나면 반응은 즉각적입니다. 분노, 분개, 통제에 대한 비난. 여기서 자유와 책임 사이에 의도적인 혼란이 발생합니다. 모든 시선을 끌기 위해 옷을 입고 나서 아무도 쳐다보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관심의 중심에 자신을 배치한 다음 그것을 공격으로 비난하는 것은 사회적 현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성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불편함을 표현할 때 논쟁은 빠르게 빗나갑니다. 더 이상 맥락이나 상호 존중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통제하거나 제한하려는 추정된 의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비대칭적 충성심, 현대 관계에서 정상화된 가장 파괴적인 역학 중 하나는 같은 정도로 제공하지 않으면서 절대적인 충성심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남성 측의 헌신, 감정적 가용성,
배타성이 기대되는 반면 다른 쪽은 항상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문을 열어둡니다. 조용히 설치된 데이트 웹, 이전 옵션들과의 대화, 잠재적 대체에 대한 끊임없는 감각이 이 시나리오의 일부를 형성합니다. 배신으로 제시되지 않고 신중함으로 제시됩니다. 불성실이 아니라고 말하며 단순히 기회를 닫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논리가 테이블에 놓일 때 나타납니다. 그녀는 그가 연락처를 삭제하고 여자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고 오직 관계에만 집중하기를 요구합니다.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옵션 네트워크, 모호한 대화, 독립성의 서사를 유지합니다. 그가 이 비대칭성에 의문을 제기할 때 반응은 보통 회피적입니다. 배타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고 계약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미 안정적인 관계로 기능하고 있는 것에 이름을 붙인 적이 없습니다. 소셜미디어와 관심 경제, 소셜미디어의 확장과 함께 이러한 게임들 중 많은 것이 증식할 완벽한 무대를 찾았습니다. 관심은 화폐가 되었고 관계는 콘텐츠 자료가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더 이상 불안감 때문에 반응을 유발하지 않고 가시성을 위해 그렇게 합니다. 유혹하고 경계를 넘고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생성합니다. 유대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녹화하고 게시하고 외부 검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개인 생활과 스펙타클 사이의 경계는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체육관, 공공장소 또는 업무 환경에서 여성들이 헌신적인 남성들에게 도발적으로 접근하고 그들을 만지고 불편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비디오로 기록하는 상황이 관찰됩니다. 목표는 진정한 관심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타인의 불편함이 오락거리가 됩니다. 이 행동이 지적되면 비판은 최소화되거나 조롱당합니다. 그러나 역할이 바뀌면 사회적 인식은 근본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감정을 무기로 사용하기 이러한 역학 내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의문시되지 않는 메커니즘 중 하나는 감정, 특히 눈물의 전략적 사용입니다. 오랫동안 우는 것은 자동적으로 취약성과 진정한 고통의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눈물 앞에서 많은 남성들은 위로하고 사과하고 원래 문제를 다루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며 반응했습니다. 그렇게 토론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무력화되었습니다. 그것은 감정 표현이 아니라 도구였습니다. 이 패턴은 놀라운 정확도로 반복됩니다. 토론에서 질 때 눈물이 나타납니다. 책임이 요구될 때 울음이 장면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거짓말이 폭로될 때 감정이 설명을 대체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전략은 양보하지 않는 남성이 차갑고 무감각하거나 심지어 학대적이라고 낙인 찍혔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압력이 나머지를 했습니다. 위로하는 것이 경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쉬웠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남성들이 이 순환을 인식하고 이전처럼 반응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감정 표현을 허용하지만 대화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보류 중인 주제로 돌아갑니다. 이 차분하고 단호한 반응은 역학을 완전히 무장해제합니다. 눈물이 대화를 멈추지 못할 때 통제 도구로서의 힘을 잃습니다. 선택적 독립성, 현대 관계의 또 다른 지속적인 마찰의 원천은 돈과 독립성에 대한 매우 특별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회전합니다. 담론에서 자급자족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가치로 제시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독립성은 보통 청구서, 고장 또는 경제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그러면 조용한 기대가 나타납니다. 그가 책임지고 해결하고 지불해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남자가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중 잣대는 외모와 관련된 비용에서 특히 눈에 띕니다. 네일, 헤어, 미용 치료, 체육관, 보충제 및 기타 반복 비용은 불가피한 필요로 제시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겨우 데이트를 시작한 남성들이 이 라이프 스타일에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명시적 합의가 아니라 암묵적 의무로서입니다. 그가 이 기대에 의문을 제기할 때 반응은 보통 붕괴입니다. 타인의 노력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거나 유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난받습니다.
모순은 명백합니다.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재정적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호성 개념도 거부하면서 끊임없는 제공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외부 검증과 공개적 서사, 이러한 역학이 더욱 명백해짐에 따라 많은 관계의 악화를 가속화하는 또 다른 요인이 나타납니다. 환경의 영향과 외부 검증에 대한 끊임없는 필요성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관계가 더 이상 두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청중 앞에서 살아갑니다. 친구들, 팔로워들, 지원 그룹들이 모든 제스처, 모든 메시지, 모든 불일치의 영구적인 판사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 집단 분석의 자료로 변합니다. 과거 관계를 콘텐츠로 바꾸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허락 없이 공유된 친밀한 대화, 동정을 얻기 위해 노출된 개인적인 세부사항, 그리고 이야기의 끈을 정당화하기 위해 악당으로 묘사된 전 파트너들입니다. 결론, 새로운 규칙 결국 많은 남성들의 퇴각은 원한이나 사랑할 수 없는 능력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피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이나 노력이 아니라 인정 없이 끊임없이 시험받고 평가받고 감정적으로 착취당하는 느낌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그들은 가치 있게 여겨지기 위해 참고 증명하고 지불하고 양보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존중은 협상할 수 없으며 개인적인 평화가 외부 검증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남성들은 여성이나 헌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자원, 지갑 또는 감정적 완충 장치로 축소시키는 독성 역학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소모시키기 위해 고안된 게임에 참여할 필요가 없으며 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자금을 지원하고 무례를 참고 사랑의 증거로 위장된 조작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맥락에서 물러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의식적인 결정입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규칙이 변했습니다. 매력은 더 이상 끊임없는 갈등이나 권력의 불균형 위에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호성, 정직성, 양측 모두가 제공하는 진정한 가치로 구축됩니다. 드라마, 조작, 헌신 없는 요구에 계속 베팅하는 사람은 테이블 반대편에서 점점 더 적은 의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당신에게 열려 있습니다. 어떤 행동들을 참는 것을 멈추었습니까? 게임이 균형 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댓글에 당신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십시오. 이러한 역학을 폭로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인식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배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평온함, 존중, 존엄성은 협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